사주 명리학에서 말하는 새해와 기본적으로 한 해 운세를 보는 방법 등에 대한 개론적 설명은 강의 114강의 초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유일주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 간단히 총평을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유일주에게 경자년은 사회적 기운이 좋아지는 한 해가 됩니다. 사회적 기운이라 함은 재물과 결실, 그리고 승진과 권력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넉넉해야 하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자신의 것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절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자신에게 이롭게 처세를 하면 됩니다. 정유일주는 일주 자체로 안정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적절한 균형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주변의 사주 구조에 따라서 균형이 깨질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주 전체에서 본인의 시작 기운인 화기운과 그 화기운을 도와주는 목기운이 잘 발달해 있다면 경자년의 흐름은 그 자체로 긍정적입니다. 대신 일을 처리해 나갈 때 너무 결과만 따지고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주변과의 소통성을 늘리고 과정도 챙기면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만약 사주 전체에서 본인의 시작 기운인 화기운과 그 화기운을 도와주는 목기운이 약하다면 경자년의 흐름은 자신의 기운을 더 빼앗아갈 것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새로운 목표나 큰 목표를 정하지 말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체면을 따지는 마음도 적절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오던 일에 대해서 더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유지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여자의 경우는 남편과 시댁보다는 친정의 기운을 좀 더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자년의 흐름도 무리하지 않고 적절히 자신이 담을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 결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유일주 일간인 정화에게 경자년의 천간인 경금은 정제가 됩니다. 정제는 안정적으로 흐르는 재물이 됩니다. 그런데 재성의 기운은 실제의 재물을 뜻하기 이전에 성향과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합리적인 목표와 결실을 추구하려 할 것이고, 재물 흐름이나 주변 상황, 인간관계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교통정리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정유일주의 일지인 유금의 지장간에는 이미 편재와 정제의 기운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운세 흐름에서 천간에 정제의 흐름이 온다는 것은 역시나 전체적으로 정제의 기운으로 마음이 더 강하게 흐르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목표를 세우려 하거나 새로운 일을 통해서 재물을 추구하려는 편재의 마음보다 안정적으로 하나하나 쌓아가려는 정제의 마음이 더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 사주 원국에서 화기운이 강한 상태가 아니라면 역시나 너무 큰 목표를 세우거나 큰 결실을 이루고자 하면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다음 정유일주 일간인 정화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편관이 됩니다. 편관은 불규칙적인 압박과 책임의 기운이고, 이러한 불규칙적인 압박과 책임을 감당하자면 좀 더 강력한 권위와 원칙이 필요하기에 편관은 정관에 비해서 그 작용력이 특정한 쪽으로 치우쳐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사주 원국에서 이 편관의 기운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성과 비겁의 기운이 발달해 있지 않다면 처음에는 극기심을 발휘하여 잘 참다가도 갑작스럽게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주변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포장하려는 마음 속에서 허례허식이 커질 수도 있고, 본인이 힘들어도 주변을 배려하는 마음 속에서 과하게 에너지를 쓰거나 금전적 지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여자에게는 이 관성의 기운이 남편과 시댁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그쪽에 마음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본인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균등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독이고 충전할 수 있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좀 더 찾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유일주의 본인 사주 원국이 경자년의 편관 흐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편관은 권위의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강하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신만의 원칙을 정하여 주변에도 그것을 강요하게 되면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유일주 본연의 합리적 마음으로 일을 처리함이 좋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너무 어떤 틀과 원칙 속에 일방적으로 몰아넣으려 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소통성을 늘려주면 좋습니다. 다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도화살의 기운이고 정유일주 일지인 유금과 경자년의 천간인 경금의 생조를 받으면서 그 작용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수 도화살은 정유일주에게 평관의 기운입니다. 또한 정유일주 일지인 유금도 도화살의 기운이고 자수와 유금은 모두 차가운 기운입니다. 그만큼 냉철하고 차갑게 자신의 원칙과 권위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큰 신뢰감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또 너무 냉철한 일처리와 원칙을 지키는 것은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 견제 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융통성을 발휘하고 포용적인 마음도 견지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유일주 일간은 정화에게 경자년의 자수는 마지막으로 정유일주 일간인 정화에게 경자년의 자수는 12운성론의 관점에서 절에 해당합니다. 절은 실처럼 이어오던 흐름을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끊김 자체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않지만 끊는 행위와 마음의 결단에 따라서 극적인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운성론에서 이 절의 흐름은 유에서 무로 가는 묘의 흐름과 무에서 유로 가는 태의 흐름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불어 이 절의 흐름은 정유일주에게 십성론의 관점에서 평관에 해당합니다. 평관은 극기심도 되지만 단호함도 됩니다. 따라서 정유일주가 사주원국에서 이 절의 흐름과 평관의 흐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극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잘못 감당하지 못하면 또 역시나 극적으로 튕겨짐이 생기면서 변화와 변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의 흐름과 평관의 기운을 잘 감당할 수 있든 없든 정유일주의 본연의 마음이 중정과 합리성이기 때문에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화의 흐름을 타기보다는 큰 안목을 가지고 합리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고 순리적으로 움직이면 가장 좋습니다.